안녕하세요. 법무사 가수 임성일의 인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못 마시는 사람, 또는 그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 다니면서부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던가 사람들 모임 있을 때는 그 당시 문화 자체도 그렇지만 술이 응당 따랐습니다. 그래서 술을 좀 마시게 되고 그럼 취해서 속 없는 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감정이 있던 것도 풀고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흥겨워져서 띵까띵까 놀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이 술이라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적절할 때는 사실은 정말 좋은 윤활유가 되는데 그게 과하게 되면 인생을 망치고 본인을 망치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도 술을 좋아하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니 아주 가까운 스님으로부터 술 중독이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만 해도 누가 옆에서 그래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설마 내가 무슨 중독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 때문에 마시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술이 고프다고 그러죠. 나중에 퇴근쯤 되면 술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아마 그게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술 마시는 횟수가 넘어지니까 나중에는 술을 마시게 되고 아마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종점까지 아니면 버스 타도 그 내려야 할 지점을 넘어서 다른 곳에 내리게 되고 제가 어느 야유회 같은 데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은 술이 참 많고라고도요. 거의 완전히 취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술을 이렇게 마시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나중에 술이 자꾸 마시면 취하고 그 이튿날 보면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입에 안 대면 몰라도 술을 입에 대면 결국은 상당히 많은 기간을 산에도 가고 이제 야유 같은 데 가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옆에서 권하고 처음에는 안 마시려고 하다가 그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면 몇 잔 마시면 그때부터는 그 제어한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입속에서 막 마시고 특히나 운동하고 등산하고 올 때는 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또 막걸리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시다 보면 나중에 하산해서 집에 올 때 되면 완전히 만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도 하고 중독 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이거 혹시 다 이거 중독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면 술 마시는 걸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몸이 술을 안 받으면은 도저히 술 못 마시니까 괜찮은데 술을 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저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술을 안 마시려고 처음부터 많이 뺍니다. 사실은 뒤로 안 마시려고. 그러면 이제 제 아는 동료들이 얘는 술을 나중에 마시면 잘 마시면서 괜히 뺀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시라고.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눌려서 마시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술이 막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좀 상당히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 술에 대한 데미지가 실제로 나한테는 별로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해도 별로 크게 위험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야유회 갔다 돌아오는데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와서 쭉 오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건 어렵잖아요. 물론 거울 보고 볼 수도 있지만 딱 보니까 와, 내가 보는 나라는 사람이 진짜 가관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완전히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넥타이는 풀어지고 그냥 옷도 앞에는 풀어고 그냥 눈 동자는 동공이 풀려가지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품이 내가 보기에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고 내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술 먹으면 그게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다고 해서 뭐 누군가들 뭐 입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딱 중독됐으니까 못 오겠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짠 것이 우선 모임을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퇴근 시간 되면 진짜로 만일에 공적인 그런 모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핑계를 대고 안 갑니다. 그게 처음에는 정말 안 됐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됐는데 내가 나의 그 술 취한 모습을 스스로 보이면서부터 이러다 나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퇴물이 되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방법이 취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모임 하면 또 여전히 만취해서 돌아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한테 참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남자들은 그렇게 사는 걸로 당연히 받아들여졌고 남자는 그냥 돈 벌어다 주면 그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부터 스스로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한두 잔 마시고 중간에 튀는 거예요. 이게 딱 술이 취했다, 마시고 싶다, 이 전에 튀면은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그 안에 못 튀면은 결국은 술에 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턴가 술을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 집사람이 제가 어느 날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내 옆에 어떤 할머니가 눈을 막 흘리면서 막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탁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술귀신인가 보다 하면서 아마 이제 앞으로 당신도 술을 이렇게 많이 안 마실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는데 하여간 그 영향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후로 술에 대한 이제 절제력이 좀 생겨가지고 여하튼 모임을 처음에는 무조건 핑계를 대가지고 집으로 튀어오는 거 우선 안 마셔야 되거든요. 마시는 기회에 끼어 있으면 처음 한두 잔 마시고 중간에 튀어서 도망오기 전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나쁜 버릇이 아니면 몸에 크게 해가 있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아마 지금쯤은 여기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술이란 게 참 음식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여러 가지 연관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이게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잘해서 적절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술을 잘 안 마시더라고요. 술 사준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 때는 신입생 환영한다고 우동 끓여대다가 소주 섞어갖고 그렇게 마시고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나간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중간에 고생했고 저는 중간이었죠. 그래도
하여튼간에 중도에 어느 정도 제어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제어 보던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인생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는데 아마 어느 계기를 해서 술에 대한 제어가 되면 그것도 좋은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노젓는 해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애니를 싣고 떠나고 그대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내 니여 그리운 내 니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발판이며 목매여 우는데 이밀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매이 해달